건강한 삶을 위한 기쁜 도전 다이어트 미 장경동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미와 함께 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넘치는 건강 정보들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꼭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주의 기적 다이어트 미 지금 시작합니다. 전 고기를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니까 그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았죠. 그러니까 제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 애들이 과일을 안 먹어요. 과일을 안 먹고 고기만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고, 어쨌든 과일도 싫어하고 야채도 제가 싫어해요. 무조건 고기. 예. 제가 커피 자판기도 그냥 한 번 빼서 먹으면 그게 성이 안 찼어요. 그래서 두 번을 빼서 한 잔에다가 합쳐서 먹고, 거의 하루에 한 15잔에서 20잔 정도는 마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커피 믹스를. 밥을 한 숟갈 먹어도 빵에다가 또 커피. 아주 따라다니는 제 일상생활이었었죠.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몸짓이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고 다녔죠. 걷는 자체를 안 했어요. 걷는 자체를. 그런데 정말 운동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었던 거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정말 숨쉬기 운동밖에 할 게 없었죠. 제가 옷을 사러 가면은 이쁜 옷을 사주는 게 아니라 큰 사이즈 88, 99 그거부터 사실은 찾게 되죠. 사이즈부터 찾게 되는데 그 짓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더 나이 먹기 전에 저도 한번 이쁜 옷, 타이트한 옷, 박스티가 아니라 좀 타이트한 옷 한번 입어보는 게 제 소원이고 앞으로 제 목표입니다. 불과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체중이 65kg 이상 나갔거든요. 제가 이제 65kg 나가고 나선 그 후에는 체중을 재보지를 못했어요. 그때도 벌써 제가 체중이 급격하게 불은 게 아니고 이렇게 불었다가 또 조금 이제 뭐 40대 초반에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해갖고 또 좀 빠졌다가 또 이렇게 딸 시집 가서 산후 구안하고 또 그 전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했거든요. 그래 일하면서 항상 생각에 나는 밥을 많이 먹어야지 가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산후 구안하면서도 손자를 돌보려고 하면은 내가 밥을 먹어야지 얘를 돌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식탐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를 사다 먹으면은 매운탕 끓이 같이 딸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회를 먹고 매운탕을 끓여서 또 밥이랑 먹고 그런 식으로 다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뭐 돼지고기 수육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또 그 수육 먹고 된장 끓여서 밥 먹고 이런 식으로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제가 많이 먹는다고도 느끼지도 못하고 먹었어요.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김밥을 다른 사람들은 보통은 날씬한 분들은 한 줄만 먹어요. 근데 항상 저는 2줄을 사 먹었어요. 2줄을 먹고 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배가 안 고픈데도 계속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저녁에 또 신랑이 술 한잔 하자 이러면 술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뭐 하물며 신랑 친구들은 놀러 와갖고 너그 와이프 임신했냐 그렇게 물을 정도로 살이 많이 쪘었습니다. 일단 배우로서 또 이미지 변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생각하는 거하고, 아니면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기는 하는데 짧은 순간에 이제 급하게 살을 빼다 보니까
좀 요요도 많이 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니까 또 몸도 많이 망가지는 것도 있고 해서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한 끼 내지 두 끼를 먹는데 그거 다 사 먹어요. 일단 한식 좋아하고요. 한식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반찬 많이 나온 데 있잖아요. 매운 거랑 짠 음식을 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좀 자극적인 음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빨리 먹게 되고, 그러다 거의 이제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그냥. 못 마셔도 한 4잔을 마시는 것 같고요. 많이 마시면, 진짜 많이 마시면 10잔도 마실 때도 있어요. 커피를. 룰렛이. 주구장창. 제가 일하다 보면 이렇게 커피숍을 들려서 작업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커피를 또 마시게 되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하고도 만날 때도 보통 뭐 술 아니면 또 이런 커피숍에서 만나면 또 그때도 커피를 마시고, 진짜 물보다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보통 시간이 여유로울 때는 밖에 나가서 순대국밥 안 먹으면 부대찌개, 뭐 제육볶음 뭐 이런 거 먹고, 아니면 시간이 빠듯하고 없을 땐 그냥 학식으로 그냥 먹거나, 매점 가서 그냥 라면이랑 삼각밥 이런 거 먹고 있어요. 네. 간식으로는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뭐 그런 거 먹지 않으면은 그 뭐 에이드? 이음료 같은 거 자주 마시는 편이고, 예. 그리고 예. 스무디 같은 거를 좀 즐겨 마시는 편이에요. 예. 저녁 식사는 주로 이런 패스트푸드나 빵 종류나 김밥, 이런 밥버거 이런 종류를 주로 학교 갔다가 오면서 사가지고 와서 주로 먹었어요. 물처럼 마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하니까 이제 마시게 되면 갈증이 해소되니까 물을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기 위주로 이제 많이 먹이셨어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가 항상 뭐 집에 있었고, 닭고기 이런 게 항상 집에 있어서 먹을 때마다 이제 식사를 이제 육류 위주로, 야채는 거의 잘 안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10kg씩 찌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찔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때까지도 엄청 되게 뚱뚱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 년 365일을 다이어트와 씨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다이어트는 똑똑하게 시도해야만 건강도 챙기면서 체중 감량에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백해무익한 비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훌륭한 해결책은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비만의 원인은 되게 다양한데요. 제가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이 있고 우리 몸에서 나가는 양이 있죠. 그러면 결국 인풋과 아웃풋의 불균형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이 될 거고 나가는 양은 우리의 활동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양, 음식의 양이 결과적으로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오랜 기간 아프리카 초원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나운 동물들이 우글거려 음식을 넉넉하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운 나쁜 날은 굶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최대 한도로 많이 먹어 몸을 에너지를 비축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은 에너지는 몸에 주로 지방 형태로 저장해 놓은 거죠. 이렇게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옛날에는 과식이 살아남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과식과 관련된 유전자가 몸에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유전자는 음식이 풍부해진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어 과식에 의한 비만이 잘 생기는 거죠. 문제는 이 과식 관련 유전자가 아마도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풍부한 사회가 지속되는 한 과식에 의한 비만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다이어트는 무조건 굶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 보조식품에 기댄다고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미에서는 먹는 기쁨을 살 빠지는 기쁨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요. 참가자를 통해 찾아낸 다이어트 방법, 체중 1, 2, 3 다이어트 대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체중 1, 2, 3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음식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이어트 기간 동안 작은 체중 변화에도 민감해진다면 다이어트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체중을 체크하시게 되는데요. 하루 중에서 가장 가벼운 몸무게를 체크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저녁에는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잊지 않고 꾸준히 체크를 해 나가실 수가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믿을 수 있고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관과 시민들이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을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10주간 진행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및 대전 시민들은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을 통해 체중 감량에 도전했고 26명의 참가자들이 평균 2.46kg을 감량했습니다. 상위 30%만 놓고 보면 평균 4.65kg을 감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동구보건소 15기 통통 뱃살아 비켜 참가자들 역시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으로 체중 감량에 도전했는데요. 참가자 15명의 평균 감량 체중이 4.01kg이었고 상위 30%의 평균 감량 체중을 살펴보면 10주 사이에 무려 약 6.4kg을 감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거 그릴 때 그거를 그리려고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먹던 것도 덜 먹게 돼요. 제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고기 먹고 이제 또 뭐 거기다 또 한 잔씩 먹고 하는데 그걸 먹다가도 어머 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하면은 거기서 고기 그 양이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귀찮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오히려 저한테 익숙하게 됐고요. 그거로 인해서 제가 이 몸매가 이렇게 되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된 거죠. 가식을 하는 원인이 뇌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가체중의 사람은 정상 체중의 사람보다 즐거움, 행복,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좌측 편도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내 안의 편도에 있는 누런은 마치 자극의 성격에 맞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따라 식욕을 억제하거나 가속화시킵니다. 인간의 뇌에는 보상회로 혹은 보상체계가 뇌의 넓은 영역에 걸쳐 있는데요. 도파민은 내 안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도파민의 분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뇌는 작동하게 됩니다. 뇌 안에서의 적정한 도파민의 분비는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도파민의 농도 부족이나 가다 분비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해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적절한 음식을 골라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 두뇌의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사용할 수 있어 뇌의 힘이 키워지므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바꾸겠다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변화를 주는 게 좋겠지요. 다이어트미에서는 급격하게 살을 빼기보다는 체질 개선을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참가자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했는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아직 우리가 좀 낯설지만 갈수록 좀 네. 자연스러워지겠죠? 네, 그냥. 네. 그 생활습관 체크리스트 요거 체크하신 거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식사도 잡곡밥 위주로 드시고 또 식사 속도도 10분 이상 좀 천천히 속도감 있게 이렇게 빨리 드시는 편은 지금 아니신 거라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간이 좀 있게 드셔야 좀 드시는 것 같으신가 봐요. 매운 거, 짠 거 좋아한다고 체크해 주셨거든요. 예, 맞아요. 이제 떡이랑 빵은 또 간식으로 드시고. 네. 네. 네, 이게 떡하고 빵이나 이렇게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 요런 생활 패턴은 제가 지금 다 확인을 했으니까요. 네. 하나하나 짚어드리긴 할 건데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요게 한꺼번에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또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생각날 때 한 번씩 네. 밴드에서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습관은 좀 어떠세요? 식습관요. 식습관 고기 좋아하고요. 네. 운동 싫어하고요. 그러면 그 식사 양에서 밥이나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으신가요? 밥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90% 탄수화물 하고 90%라고 해야죠. 그러면 이제 반찬보다는 밥을 조금 더 많이 드시는 편이신 거죠? 네. 운동은 전혀 없으시고요. 숨쉬기 운동만 하고. 식사하시고 속 더부룩하시거나 하신 거는 좀 없으세요? 그게 참 문제예요. 위에서 그 배불러 하는데도 계속 먹게 돼요. 그러니까요.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딸이 앞에 있으면 네, 네. 안 끊기시죠? 못 끊어요. 무조건 다 드셔야 되죠? 예, 다 접시가 비워져야 제가 좀. 근데도 그걸 왜 근데도 먹는지 앞에 모르겠어요. 있으면 또 드시고. 근데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럼 덜 먹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면 또 먹어요. 그게 마음대로 되면 살이 찌셨겠습니까? 맞아요. 네, 일단 지금 뭐 키나 체형에 비해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셔서 일단 비만이신 상태는 맞으시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일단 식탐이세요. 이게 식사 양이 조금 너무 많으시고, 근데 이제 많이 드시면 그만큼 이제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계십니다. 아까 진료를 해 보니까 위나 장 쪽으로 조금 운동성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 장이 정체가 좀 잘 되는 편이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건 많은데 배출이 안 되다 보니
이제 지방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쌓일 확률이 더 많으시고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식욕이나 이런 게 좀 본인 스스로 억제를 하기가 조금 힘드신 편이어서 최대한 조금 한약이나 이런 걸로 식욕을 좀 억제하고 공복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면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댁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거꾸로 식사법이란 게 있는데 후식이랑 이제 본식을 바꿔서 드시는 거예요. 이제 뭐 과일이나 이제 조금 칼로리가 적은 오이나 이런 탄수화물이 아닌 가벼운 수분 위주의 음식들을 먼저 섭취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리 들어가 있는 음식이 칼로리는 적은데 이제 공복감은 많이 줄여줄 수 있어서 그 탄수화물을 줄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운동성이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많이 걷거나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점심 먹기 전에 밖에서 점심을 먹기 때문에요. 점심 먹기 전에 제가 항상 이거를 먹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요. 이거를 어디를 식당을 가더라도 처음에는 창피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창피해요. 예, 지금은 그냥 제 생활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뭐냐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나? 체질 개선 하고 있어.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가서,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같이 먹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점심 먹기 전에, 요거를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한결 덜 먹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남는 거는 제가 또 저녁에 해서 먹고 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제 점심 딱 점심입니다. 물은 항상 싸갖고 다녀요. 네. 물을 자주 드시나요? 물 많이 먹죠. 요즘에 최하 한 3리터 정도 먹어요. 한 3리터. 그러니까 오전에 1리터에서 1.5리터. 오전에만. 엘리베이터요. 제가 또 이제 운전을 하니까 걷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걷는 게 최고더라고요. 근데 제가 걷기 운동을 하고 나서 인바디 측정을 했더니 인바디 측정 전에는 왼쪽에 힘이 없었어요. 왼쪽 다리에 확 표가 났거든요. 근데 이 걷기 운동을 계단을 하고 나서 제가 인바디 측정을 했더니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 근력이 똑같아졌어요. 대박이야. 그래서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제가 엘리베이터 안 타고 회사를 가더라도 사무실 가더라도 또 집에도 항상 제가 계단으로 다녀요. 계단으로.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6층이라는 게 좀 아쉬웠었어요. 아니 좀 힘들었었어요. 왜 이렇게 멀어? 그랬는데 지금은 6층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단도 저희가 지금 얘가 16층인데 16층 왕복 한 3번에서 5번은 제가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합니다. 좋아요. 세 끼를 다 식사로만 하시는 건가요? 밥과 이렇게 반찬이 있는? 예, 그렇게 음. 밥 위주로 주로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아니, 제가 밥 체질이라서 그래요.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물의 양이 지금 한 1리터 이상 드신다고는 하셨는데요. 지금 뭐 다른 거는 다 스탠다드 범위 안에 있으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제일 먼저 이제 실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로 이제 물 마시기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물은 지금 선생님 기준에서는 한 1.8리터 정도 더 적당하실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덜 이렇게 드시는 편에 속하시니까 물 네. 드시는 것만 조금 더 늘려보시는 정도? 예, 그 정도만 예. 좀 신경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예,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김형욱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한의학적인 사상 체질로 봤을 때 태음인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를 끌어당기거나 축적하는 힘은 굉장히 강한데 반대로 배출을 하거나 소모를 하는 그런 장기의 힘이 굉장히 약한 체질이세요. 이런 체질들이 대부분 조금 그 비만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잘 되거나 하는 거는 굳이 건강 때문에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배출이나 소모가 조금 잘 될 수 있게 해당 장기들을 보여주는 처방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평소 생활 식습관을 보면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항상 진행하고 있는 그 거꾸로 식습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주는 식습관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조금 더 극적으로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밥 덜고 먹는 거 하고 있는데 실천 잘하고 계세요. 아, 네. 예, 저기 그 거꾸로 식사법 네.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훌륭하십니다. 뭐 저기 과일 먼저 먹고 네. 견과류 먹고 하다 보면 맨 네. 나중에 가서 밥을 옛날처럼 이렇게 안 들어도 좀 적게 들어도 배가 예. 부른 게 벌써 느껴지더라고요. 아, 어떻게 물은 그때 제가 좀 조금 더 늘려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어떻게 물은 잘 드시게 되세요? 예, 저기 운동 갈 때 네. 물병에 한 통 담아 가지고 가서 운동 아. 중간중간에 열심히 마시고요. 그리고 네. 모자라서 더 물 채워 가지고 오면서 또 먹고 그래요. 물통을 가지고 다니시는 습관으로 바뀌셨네요.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거의 그러면 하루에 지금 2리터 정도 드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예예. 운동하고 하는 날은 음. 2리터 이상 마셔요. 내 몸에 맞춰서 네네. 1.5리터 이상, 2리터 이상 마셔라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있다가 목마르면 마시고 이랬는데 아, 네. 요새는 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이러니까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아, 네. 잘 정말 먹고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니까 저도 보기 좋은데 좀 재밌으시죠? 예예. 네. 아우, 많이 가벼워지시고 계시네요. 네, 고생 네. 예, 많이 쓰셨고요. 또 제가 네. 다음에도 전화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생활습관 체크리스트 체크했던 거 그 네네. 이제 제가 받았어요. 아, 예, 예. 네. 지금 이거 체크리스트 이렇게 뭐 식사나 술이나 커피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예. 뭐 좀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었어요? 이거 체크만 해봐도 내가 이것 지- 때문에 살찌고 어, 있구나 이런 거 좀 많이 느끼기는 하는데. 제가 좀 과하게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매운 음식도 좋아하고. 음. 지금 뭐 짠 음식, 매운 음식 조금 자극적인 거 예, 좋아하시는 예. 거랑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이번 다이어트의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네네. 하나는 식사가 지금 좀 빨리 드시는 편이세요. 아, 예, 예, 맞아요. 급하게 드시는 요 패턴. 빨리 먹는 식사법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배가 부르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려면 20분은 걸려야 되는데 그 20분 전에 실컷 먹게 되면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밥을 뭐 한 양푼을 다 먹었어도 또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조절 방식 중에 이런 호르몬을 이용하려면 천천히 먹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아, 항상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그래프 보니까 네네. 뭔가가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은데, 특별히 지금 네. 오늘 아침 그래프 장난 아닌데요? 아, 오늘이요? 네. 아, 저 좀 놀랐습니다. 이게 좀 갑자기 훅 내려가는 거 느껴져서. 어제 제가 보통 2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조금 넘게 운동이 하게 됐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좀 출출해져서 그냥 물만 마시고 잠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래프를 제가 체중계를 재니까, 네. 이게 좀 더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내려갈 때 그 강도하고, 네. 오늘 내려갈 때 강도가 좀 달라서, 좀 속으로 좀 많이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했던 운동이, 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레벨 조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좀 많이 못 받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네. 또 방법을 좀 더 강도를 세게 해봐라. 저는 제가 개수에 좀 그 운동 뭐 하는 개수에 좀 매달렸다면 개수보다는 한 번을 할 때 더 힘이 이제 좀 과해져서 에너지 소비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운동 패턴을 좀 바꿔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운동 강도를 좀 높여서 그래프가 예, 더 지금 예. 잘 내려가는 것 같으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운동 강도를 높이니까 아무래도 더 힘을 제가 많이 써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힘이 더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그 칼로리 소비가 더 많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평소에 많이 걸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차를 이용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걷기를 많이 못해서 이런 걷기 운동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그냥 운동이 그냥 자연에서 러닝머신에서 막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레길을 걸으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시간에 아마 퍼즐로 자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나와서 또 하니까 그냥 괜히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좋아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일이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되는 일이다 보니까 아침 오전 시간은 좀 자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떤 동기부여가 되니까 좀 패턴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자게 되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게 돼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먹는 것도 규칙적이지고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소화 잘 되세요? 소화 잘 안 되는 편이죠. 혼자 있으면 잘 가만히 있는 편인데 누구와 있으면 가만히 잘 안 있어요. 현재 감지혜님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초고도 비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일단 뭐 외형적으로 안 좋게 보이고 뭐 좀 더 못생겨 보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인병이나 이제 추후에 디스크나 이런 게 너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건강 상태 때문이라도 꼭 살을 빼셔야 되는 상태십니다. 일단 원인은 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생활 습관이 조금 패턴이 엉망인 것도 있고 몸 대사 자체도 좀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거기다가 식사 시간도 좀 많이 불규칙하신 편이라 저녁에 좀 폭식을 하시는 경우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운동이 안 되고 활동량이 계속 떨어지거나 하면 앞으로는 조금 위험하게 살이 좀 더 찌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 같은 걸 하셨을 때도 최대한 좀 가볍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살을 한 번에 빼려고 하시면 분명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욕심을 내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기간을 조금 오래 잡고 빼시는 게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셨던 다이어트는 급격히 살을 빼고 또 유지시키는 다이어트가 좀 많으셨잖아요. 내 몸에서 체중이 급격하게 변하면 뇌에서 예전 체중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중만큼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항상성의 원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내 몸무게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몸무게보다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게 되면 원래 몸무게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도 작용을 하게 되고 식욕도 돋구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50g에서 100g 조금씩 지속적으로 빼는 다이어트가 결국은 요요를 일으키지 않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많이 안 빠진다고 지루해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처럼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예전에는 이런 도로변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있어도 안 했지만 게을러서 잘 하지도 않았는데 다이어트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도로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드시는 거는 우선 다이어트 할 때 매우 중요한데 건강에도 당연히 중요하죠. 노폐물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물을 드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다이어트 할 때는 지방 분해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지방 분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을 드셔주셔야 되는데 지금 몸무게에서 곱하기 30ml를 하시는 게 내 수준에서 적정한 수분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3일 운동 저희 물 마시기 하듯이 그 시간에 맞춰서 좀 나눠서 드시는 거를 좀 습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음료수 많이 고르시지 않으셨어요? 네, 음료수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음료수를 안 먹고요. 지금 될 수 있으면 물을 많이 마시고 있어요.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는 단기간에 많은 양을 빼고 싶어서 좀 무리하게 운동한 게 있다면 지금은 이제 장기간으로 조금씩 지금은 아직 10주가 됐지만 그렇게 큰 이제 표는 안 나도 점차적으로 자꾸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노력으로 좀 더 많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살을 빼야지 라고 생각을 아예 하시지 말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체질을 조금 식습관을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면 별로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에휴 언젠간 빠질 거야. 뭐 몸무게는 별로 연연하지 말고 식습관 이렇게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해져야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나중에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 여름바지인데 이제 작년 여름바지인데 이게 입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커서 못 입어요. 지금 제가 아주 이쁘게 잘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이거를 입어요. 네. 그런데 정말 이거를 딱 보면 이만큼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 틀려요. 바지도 제가 갈수록 계속 줄여 입어요. 지금 제 생활 패턴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침대에 거의 누워있는 생활이 많았었고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지금은 살도 빠졌지만 생활 패턴이 너무 바뀌었어요. 일단은 활력이 생겼어요. 활력이 생겨가지고 뭐든지 해도 즐거워요. 생활 패턴이 좋아졌다는 거, 활기차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도 많이 줄었고요. 몸매도 예뻐졌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했는데 뭐 전에 있던 비만이라든지 뭐 체지방이 굉장히 높았고 과체중에 그런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지금 이렇게 체중 조절한 거 유지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여기 다이어트 미 참가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중간중간 오는 유혹도 많고, 근데 그 기간이 나름 이제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그거를 또 실천을 하고 실천하는 게 이제 또 그래프나 이런 걸로 또 보이기도 하고, 그게 참 이게 습관을 바꾼다라는 게 정말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식습관도 그렇고 뭐 잠자는 시간도 그렇고 뭐 좋아하는 음식에서 또 영양분 챙겨야 되는 걸로 좀 바꿔야 되고, 근데 진짜 습관이라는 거는 정말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힘들어서 좀 그러다가 이게 한 주 한 주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그 패턴에 맞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기르는 거, 그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보다 나은, 우리가 삶의 윤택이라는 거는 이제 보다 나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지만은 좀 더 그래도 건강하게, 그리고 나란 사람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게 원래 그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좀 건강하게 좀 다이어트를 좀 하시면, 조금만 체중 관리를 하시면 좀 더 좋은 것도 하기에도 힘이 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한 다이어트 적극 추천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10주간의 기적 다이어트미. 지난 10주간 참가자들의 다이어트 방법을 보면서 그동안 저도 몰랐던 다이어트 방법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여러모로 뿌듯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한 다이어트미, 많은 시청자분들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내 몸의 건강을 위해 시작하는 건강하고 똑똑한 다이어트. 앞으로도 다이어트미와 함께 다이어트 꽃길 함께 걸어요.